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은 사실 좀 괜히 양복을 입고 나온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네. 뭐 쓸데없이 양복 입고 왔어요? 쓸데없다뇨. 저는 늘 이렇게 정갈한 복장으로 늘 방송을 준비하고. 맞아요. 내가 그걸 기억을 못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아주 그냥 정갈한 복장. 네. 그저께도 그렇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늘 기억력이 정갈한 없었나? 복장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청바지나 후드티는 안 입으려고 하고. 또 한 방 먹었습니다. 요새 왜 이러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또 한 방 먹었어. 네. 근데 오늘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넥타이 요새 까만색 넥타이 저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약간 밤색입니다. 네. 제가 오전에는 장례식장 다녀올 일도 있고 그러시군요. 해가지고. 네. 그래요. 그렇죠. 그게 까만색이 아니라 밤색이에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가끔가다 제가 색깔을 잘 구별 못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화면에서도 좀 검은색으로 나오긴 하네요. 그래요? 네. 색깔에 예민한 척하지 마시고. 전 색깔에 예민합니다. 정면 승부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색깔에 예민합니다. 네.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후드티 입고 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의 복장을 평가하시기 위해서는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장이라도 옷을 바꿔 입으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그리고 이우영 아나운서의 패션에 관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참 정말 근데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야, 그렇구나. 오늘 아주 많은 일을 하셨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던 거 아니요, 아닌가요? 없어요. 오늘 자 어떤 얘기 해보자. 요새 이게 짧게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자꾸 훅훅 들어와요. 이거 방어를 못 하겠어요 요새. 요새 제가 이게 나이도 너무 먹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가을이 아니고 봄이군요. 예, 봄입니다. 네. 예, 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저는 봄이 더 좋습니다. 봄이 좋아요. 네. 그거 참 특이하더라고. 나이 들은 사람은 봄이 좋고 보통 젊은 사람들은 가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취향이나 아는 거나 이런 게 거의 저랑 동년배예요. 네. 참. 제가 오늘 출근길에도 부활의 노래들 들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활. 네. 그거 부활 좋죠. 명곡이 많죠. 네. 예. 자, 그러면 명곡은 명곡이고 어떤 내용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하필 오늘 오면서 부활의 희야를 들으면서 왔는데 첫 소식이 희가 들어가는 분. 그렇군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구에 전략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임종석 전 실장의 중성동갑 공천 배제 결정으로 인해서 당내 공천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임 전 실장의 옛 지역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중성동갑인데 그렇기 때문에 출마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죠. 전략공관위는 이에 대해 수도권 험지 출마 필요성을 거론을 하면서 최근 서울 송파갑 출마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과 맞물려서 임 전 실장이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 지난 16, 17대 국회 당시에 이 중성동갑에서 내리 당선된 바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천에 반대하는 의견 없었냐 이런 질문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의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민정 최고위원 당내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지도부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내고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비판한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지도부 대처를 문제 삼으면서 어제 정례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것을 정조준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은 내가 당무를 거부했다는데 오히려 거꾸로다. 당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다.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임 전 실장이 아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요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 어휘의 선택부터 상당히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뭐 여전사를 공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전사라고 얘기하기는 전 힘들다고 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분이 뭐 막 투쟁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사래요. 근데 이 전사라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막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더 씌우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중도층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 단어의 용법이 아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어디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건. 임종석 전 실장이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아마 이 성동구 쪽에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17대면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게 국회 탄핵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른바 탄핵 역풍이 분 당시에서 치러진 선거였고요. 그리고 16대 총선은 이제 처음으로 그때 임종석 실장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이 젊은 피 수혈 그 일환으로 이제 처음으로 출마했던 그런 건데 사실은 이번이 22대거든요. 그러면 17대 끝나고 나서 근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여기서 꾸준히 지역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여기에 대해서 연고가 그렇게 뚜렷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현희 전 위원장을 공천했다. 그런데 또 공천하고 나서 뭐 여전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전 이해가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중도층을 흡수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중도층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과 같이 친명 친문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은 중도층이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뭐 전사 이름 붙이지 말고 친명 친문에 있어서의 갈등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네. 집중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요. 보면 압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28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집중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 이어서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더해서 경선을 포기하는 비명계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한다면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질 텐데요. 일단 현재까지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이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 그리고 서울 동작을 경선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입니다. 또 한 명이 더 오늘 생겼는데요.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려고 하셨나요? 아니요. 한 명이 더 있을 거래요.
네. 예. 김 전 시장은 회견에서 불출마도 생각을 했지만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박영순 의원도 탈당 선언했습니다. 보여드리겠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총 4분이네요. 그러면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합류한다고 선언을 이제 박영순 의원이 했고요. 또 서른 의원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탈당을 고민하는 비명계가 많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김한정, 박용진, 윤영찬 의원 등 현역 의원 평가 합의 20% 통보를 받고도 경선에 임하는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아예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의원들은 얼마든지 탈당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을 떠난 비명계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새로운 미래로 옮겨서 총선에 출마할 공산이 큰데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공천 파동 후 추가로 합류할 현역 의원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저희 욕심만큼은 아니어도 계시기는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당 일각에서는 신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만큼 경선 기회만 주어지면 지역구 조직력을 바탕으로 당내에서 승부를 보려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공천 인사들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비명계 탈당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미래 합류에 대한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당내에서 뭐 감점돼도 아주 지역 관리 훌륭히 잘하신 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당원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서울은 여론조사 80에다 당원이 20이에요. 근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50-50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강성 친명 지지층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받고 당원 투표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을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지만 그 김윤식 전 시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입당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 퀴즈. 보좌관이겠죠? 예, 네.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네. 예, 저희가 오늘 그 3부에서 만나볼 분입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이 국민의힘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이 그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따 3부에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기분이 어땠는지. 자, 근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이제 간 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누구죠? 이상민 의원. 네. 우와, 그거 아네요. 네. 맞아요. 이상민 의원. 정말 대단해요. 예, 이상민 의원. 그 다음에 이제 김윤식 전 시장인데, 자,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탈당이 더 늘을 것이다. 전 늘 거라고 봐요. 탈당이 느는데 문제는 사실 뭐냐면 이게요. 지금 대부분 친문들이 탈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제 청취자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우영 아나운서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죠? 나 어제 네. 무슨 얘기했어요? 어제 여러 이야기를 하셨죠. 맞아요. 여러 얘기를 했어요. 휴가 잘 다녀왔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참, 그 얘기도 했구나. 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20대 총선 과정에서의 새누리당의 공천 관련 혼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위 말하는 그 탈당 러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혼합해서 두 개가 다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미 바뀌었을 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국민의당 만들기 전에는 한 4분 정도가 탈당을 했는데 그 이후에 탈당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탈당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의당 그때 뭐냐면 네. 소위 말해서 친문들이 주류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비문 반문들이 전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친명들이 주류로 쓰는 과정에서 비명 반명들이 친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역사는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명이 옳다. 야, 아니면 친문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역사는 돌고 도는 거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민주당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저는 뭐냐면 이 과거 친문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국가 중앙 정부에 있어서의 권력, 당내의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와 지금은 친명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권력을 잡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지금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은요. 자, 천문학적 우리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가 얼마나 아는지. 자, 항성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항성이요? 예. 항상 빛나는 별을 말하죠. 위성은요? 위성. 위선적으로 빛나는 별? 아니요, 도는. 네. 돌죠. 네. 예. 어디가 돌아요? 막 미치겠어요. 제가 지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항성과 위성인데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 항성이냐 위성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위성이거든요. 왜 위성이냐 하면 모 정당, 고향 정당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 반사이익을 받는 게 지금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미래가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 한 단계 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새로운 미래 측은 어떤지. 저희가 내일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다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웃음 찾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예. 위성은 천체 주변 공전하는 천체를 말한다는 점. 곳에 찾아왔구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얘기해야죠. 네. 왜 나가려고 그래요 벌써.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성동구에서 열린 공약 발표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당 총선 공천에서 친윤 인사들이 대거 생존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안 나가지 않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어제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이철규 의원의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에 이어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경기 용인갑에 전략 공천은 된 것을 두고 이제 한 말인데요. 한 위원장은 당내에서 친윤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오거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천 방식을 비교할 때 자신의 불출마를 종종 언급하곤 했습니다. 이게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명 공천과 대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하는데요. 한 위원장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앞쪽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고 김무성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빼지 않았나 왜 그건 기억하지 못할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날 이후 공천 과정을 보면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방향성이 보이나 나는 안 보인다.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피를 보는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 그게 정상적 정치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수 전략 공천에 반발하는 공천 신청자들을 향해선 함께 가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함께 가야 이길 수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데 대해선 지금까지 협상해오던 안이 있는데 민주당이 어느 순간 만세 부르고 선관위 안으로 가자고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텃밭에서는 공천 티켓을 따내기 위한 경선 후보자들 간의 비방전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선 여론조사가 한창인 지역구에선 상대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또 이 같은 주장이 네거티브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는 반박이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경북 김천시의 김호진 예비후보 측이 어제 양자 경선 상대인 현역 송원석 의원이 경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선관위에 제보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송 후보가 김천시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추후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당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를 했고요.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1차 경선에서 공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선이 진행 중인 서울 양천 갑에서는 전현직 지도부 출신 경선 후보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조수진 의원 측 그리고 경선 경쟁자인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새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공천을 두고 경선 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의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첫째, 저는 국민의힘 정도의 갈등은 항상 공천 과정에서 있어 온 갈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서 야, 이 갈등 이런 갈등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준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그 의원들 뭐 현역 대부분 공천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퀴즈 들어갑니다.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요. 네. 그냥 대답해요. 네. 지역구가 몇 개예요? 지역구요? 200. 네. 255개. 253개요. 그렇죠. 네. 야, 그거 맞췄네. 예. 갑자기 왜 이게 입이 아프지? 근데 253개 지역구 중에 사실은 자,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이 지역구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거의 2배 차이 나요. 지금 현역 의원 숫자만 보면. 그러면 실제로 공천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53개 지역구의 상당수를 정치신 현역 의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예? 근데 민주당은 많은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치신인 현역 의원들 말고 다른 다른 현역 의원 아닌 비현역 의원을 공천한 지역구 숫자를 보면 국민의힘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의원 수가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현역 의원 떨어뜨린 거 없다. 이 논리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친윤들 뭐 어떻게 하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친윤들의 상당수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들이 상당수가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는데 아니 친윤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꼭 나오는 게 권성동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친윤으로 쳐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친윤이 아니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고 저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친윤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물론 저도 이제 그 언론의 속성이 뭐냐면 한쪽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반대쪽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자, 우리 이효영 아나운서는 조용하지만 감동이 없는 공천, 혹은 시끄럽고 약간의 감동이 있는 공천 어떻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볼 땐 체념의 눈초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제가 너무나 많이 물어봤나 봐요. 근데 사실은 시끄럽지만 약간의 감동이 있는 공천보다는 조용해서 감동이 없는 공천이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공천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안 좋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여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의 잡음은 있지만 이 정도는 있다. 자, 3486번님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당에서 전사, 투사, 싸움 따기라 친하는 인물들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하는 사람을 뽑아주면 또 의회에서 싸움만 일삼을 계획인가 봅니다. 국민의 일꾼을 뽑는 자리에 왜 싸움꾼, 전사, 투사가 필요한지 10년째 의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로 중에 한 분이시죠. 지금 광복회에 있는 이종찬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총선에서 자기는 딴 거 바라는 게 없다. 제발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3486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우리 이종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싸우라고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저기 뭐죠? 정치인은요. 이용의 대상이지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면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만 하고. 근데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가치 없이 버리면 돼요. 정치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고 권력 위에 군림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마치 대단하게 뭐를 한다는 식으로 그러라고 뽑는 거 아니라는 거. 요번에 우리 최소한도 애청자님들만은 꼭 기억하시고 4월 10일 날 투표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한 우리 이호영 아나운서한테 마음속에 박수를 주면서 오늘 보내줘야겠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어요.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